네, 오늘은 딥러닝을 위한 수학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이 겨울이 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찾아왔죠. 두 번 찾아왔나요? 뭐 어쨌든 겨울이 몇 번 찾아왔는데요. 이제 그 겨울이 찾아올 때, 그 첫 번째 겨울이 이제 한 70년대? 그 다음에 두 번째 겨울이 한 90년대 이렇게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겨울이 뭐 오니 많이 다들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웃긴 게 그 겨울이 찾아올 때마다 딥러닝의 이론도 겨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1989년에 최초의 사이벤코라는 사람의 최초의 그 딥러닝이 왜 잘 되는지에 대한 논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 켄지 가와구치라는 사람이 또 논문을 썼는데, 그까지 30년간의 논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기본적인 그런 이론들을. 일단은 이게 겨울이 찾아와서 한 90년대는 논문이 하나도 없어요. 90년대 좀 제대로 된 의미 있는 논문이 하나도 없고, 1989년에서 91년 정도 사이 논문, 그 다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논문,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볼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카브 임선민 박사님께서 추천을 좀 해주셨는데, 이제 카브 임선민 박사님 이 영상을 보실지도 몰라서 제가 미리 말을 하면요. 이제 좋은 수학자들을 추천해 주셨지만, 약간 제가 하는 방향과 안 맞는 연구들이 있기도 하고, 좀 뭐 90년대 아니면 2000년대 이런 옛날 연구들이 좀 있기도 해서, 일단은 불행하게도 죄송하지만 박사님이 추천하신 그 수학자들을 한 명도 소개를 못했어요. 한 명도. 일단 마지막에 넣어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박사님 보시더라도 섭섭함을 가지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좀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 사이벤코라는 그 수학자들이 이제 한 시대를 좀 연구했으니까요. 사이벤코, 홀닉, 레시노 이 세 사람의 연구들을 80, 90년대 연구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드미트리 야로스키랑 켄지 가우치라고 요새 뜨고 있는 수학자들의 연구들을 좀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다른 기타 등등 수학자들의 좀 이름만 좀 올려놨는데요. 일단 오늘 가장 큰 의문을 가지고 보셔야 될 거는, 왜 딥러닝의 퍼포먼스가 정말 놀라우냐, 그 다음 딥러닝은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느냐, 그 다음 우리는 딥러닝에서 무엇을 알고 있느냐, 이 세 개를 질문을 가지시면 되거든요. 일단 사이벤코의 논문은 제가 몇 번이나 말했고, 유니버설 어프로크시메이션 티어리라고 정말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몸풀기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도 코드를 짤 때 그 PIP가 아니라 PEP인가요? 그 파이썬 그 권장 문법 있잖아요. 그런 게 있듯이 이제 딥러닝을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수학에서도 권장하는 증명 방법들, 아니면은 이렇게 증명해보니까 잘 되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 그 후대 사람들도 따라 하더라, 그런 증명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 댄스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사이벤코의 첫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인데요. 1989년 논문입니다. 일단 댄스라는 건 뭐냐면요. 실수 집합 안에 유리수가 들어있죠. 근데 유리수는 실수랑 똑같지 않잖아요. 근데 유리수랑 실수를 딱 우리가 수직선상에 다 찍어보면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조밀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유리수랑 유리수 아무거나 두 개 뽑으면 그 사이에 무리수가 한 개 무조건 존재하고요. 무리수랑 무리수 뽑으면 그 사이 유리수가 무조건 하나 이상 존재해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유리수는 무리수 집합 안에서 댄스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댄스인데, 그게 이제 Q의 바가 실수 집합 R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제 이 댄스가 왜 중요하냐면은, 딥러닝이 왜 잘 되는지에 대한 논문은 일단 두 파트로 나뉘어요. 첫 번째, 연속 함수들의 집합. 두 번째, 딥러닝이 표현할 수 있는 함수들의 집합. 그러면 이 두 집합을 비교해 봤을 때, 딥러닝이 표현 가능한 함수들의 집합이 연속 함수 집합 안에서 댄스하다라는 게 많이 이제 이용되는 증명 테크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이벤코 같은 경우에는 시그모이달 펑션이라고 해갖고, 이제 이거는 이후에 나오는 수학자들도 스퀴징 펑션이라고도 부르고요. 시그모이달 펑션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0이고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는 1인 어떤 연속 단조 증가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런 거고요. 이제 사이벤코 같은 경우에는 히든 레이어가 하나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시그모이달 펑션이 어떤 함수를 가져왔는데요. 그 함수가 이제 연속함수 집합 내에서 그 함수들을 다 모아놓으면 댄스하다,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런 함수를 찾을 수 있는지, 히든 레이어의 노드가 몇 개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요. 그냥 그런 게 가능하다, 그런 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존재성만 보였거든요. 이제 사이벤코의 논문으로 몸풀기를 했으면요,
이제 좀 후대의 수학자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사이벤코의 논문의 요지는 이미 연소함수에 대해서 어떤 싱글 레이어드 퍼셉트론이 있어서 그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 연소함수를 우리가 원하는 엡실론이라는 오차 내로 근사가 가능하다, 이걸 증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대 수학자인 크루드 홀닉이 있습니다. 홀닉 같은 경우에도 1989년 논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1989라고 적혀있죠. 89년 논문인데, 홀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반적으로 그 멀티레이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가 이미 연속함수를 근사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래서 홀닉 같은 경우에는 사이벤커만큼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이제 좀 제너럴한 세팅을 했는데요. 이제 잠시 제가 논문을 한 10편 정도 있다 보니까 좀 헷갈려서요. 잠시만 살펴보면요. 이제 그 홀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파인 펑션들을 다 모아놨어요. 어파인 펑션이란 거는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비슷한 형태, 이제 wx 플러스 b로 되는 그런 함수들을 다 모아놓은 게 어파인 펑션들의 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뭐 measurable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까지는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어떤 적분에 대해서 좋은 성질을 가진 함수, 그 정도는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적분에 대해서 좋은 성질을 가지는 함수들을 우리는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써요. 그냥 액티베이션 펑션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수 집합에서 실수를 받아서 실수로 하는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해서 이제 그것들을 어파인 펑션이 아웃풋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행렬을 곱하고 거기 바이어스를 더해서 거기다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취해주고 그것들을 리니어 콤비네이션 싹 다 해줘요. 그게 이 식이거든요. 이 식을 하면 이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모방 가능한 게 혹시 아시겠나요? 왜? 만약에 이런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하나 실수로 가는, 이거는 실수예요, 실수. 그러니까 R차원 공간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인데, 이게 이미 연속함수를 근사할 수 있다, 1차원 연속함수를 근사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들을 n개 모아놓으면 n차원 연속함수를 근사할 수 있는 게 되고, 그걸 여러 번 반복하면은 역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되잖아요? 어떤 말인지, 어떤 센스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R차원 공간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줄어드는 함수죠? 줄어든 함수 하나가 연속함수예요. 그게 임의의 실수를 다 표현 가능하면요. 그 표현 가능한 함수들을 n개 모아놓으면은 그게 n차원 공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n차원 공간을 연속함수를 모방할 수 있는 게 되고, 그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대해서 일반적인 증명을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그걸 좀 차원을 줄여서 일단은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홀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그모이달 펑션을 스퀴싱 펑션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스퀴싱 펑션 같은 경우에 이제 조건이 똑같습니다. 이제 똑같고, 그 다음에 그 홀닉 같은 경우는 좀 더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아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해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행렬 곱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한 다음에 그걸 다 곱하는 어떤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말이냐면은 그걸 다 더하는 게 아니라 다 곱하는 거예요. 이제 아웃풋이 이게 n개가 나오면 그걸 다 곱해서 하나로 만들고, 또 n개가 있으면 그걸 곱해서 하나로 만들고, 곱해서 하나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런 아웃풋을 만드는데요. 그거를 증명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대해서도 증명 가능하다는 걸 밝혔어요. 왜? 곱하는 거를 한 번만, 하나에 대해서만 해주게 되면은 안 곱하는 게 되잖아요? 100개를 곱하는 게 있는데, 100개를 곱하는 어떤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그거 100개를 그냥 100개가 아니라 1개를 곱하는 알고리즘으로 축소하면요, 그냥 안 곱하는 거랑 똑같아 버리는 게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잘 안 와닿으시나요? 잘 안 와닿으세요? 그러면 다시 설명드리면요, 이제 조금 보드 마커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이렇게 인풋이 있어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으면요, 홀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아웃풋들을 그냥 다시 이렇게 리니어 콤비네이션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 그 다음 아웃풋을 하는 게 아니라요, 얘들을 다 곱해버려서 그냥 하나로 넘기고, 얘들을 곱해버려서 하나로 넘기고, 얘들을 곱해버려서 하나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여기 곱해지는 이제 상수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다르고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행렬 곱이 되는 게 아니라요, 그냥 곱하는 거에 대해서 증명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곱하는 거를 3개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1개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요거 2개를 지워버리고, 1개에 대해서만 하면은 실제로는 곱해서 요거 3개를 요거 3개를 곱해서 하는 여기 1개에 대해서 보내는 걸 하게 되면요, 이제 여기도 1개로 하게 되면은 그냥 이거를 보내는 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거를 1로 보내는 것도 할 수 있고 이거를 1로 보내는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는 한 개에 대해서만 이제 여러 개를 곱하는 거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 거는 한 개에 대해서 축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홀닉 같은 경우에는 곱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증명을 해놓고 n개를 곱하는 거에 대해서 LQ에 대해서 증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축소해서 한 개에 대해서만 증명을 이제 일반 특별한 스페셜 케이스로 이제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홀닉 같은 경우에는 볼을 메저러블 펑션들을 다 모았는데 이것도 그냥 적분에서 어떤 좋은 성질을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함수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함수들은 다 볼을 메저러블 펑션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함수, 연속함수라는 게, 연속함수도 아니어도 돼요. 그냥 볼을 메저러블 펑션, 불연속 함수여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떤 함수든 뭐든 다 가져오셔도 볼을 메저러블 펑션이기 때문에 그런 함수를 다 모아놓은 집합을 MR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연속함수를 다 모은 집합을 CR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면은 CR은 MR의 부분집합이 돼요. 그러니까 연속함수는 불연속함수의 부분집합이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uniformly dense on compactor in CR인데요. uniformly dense on compactor라는 거는 닫힌 구간 있잖아요. 1 이상 2 이하 이런 구간. 그거를 박스로 이제 2차원에서는 이렇게 네모상자로 만들 수 있겠죠? 카테시안 프로덕트를 해서. 그러니까 닫힌 구간과 닫힌 구간을 곱하면 사각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차원에서 사각형 컴팩트 셋이라는 건 그냥 사각형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닫힌 구간 두 개를 곱해서 만든 사각형. 3차원에서는 큐브. 상상이 되시죠? 큐브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집합이 되게 수학적으로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컴팩트 셋이라 불러요. 그런 어떤 그냥 큐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n차원 큐브 위에서 이제 두 함수의 차이의 맥시멈이 0이 된다. 이런 얘기가 uniformly dense on compactor인 CR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함수가 이렇게 서로 다른 함수가 있다 치면요. 두 함수가 차이가 날 거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나는 게 0에 수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는 불연속점이 딱 한 개 있어요. 그러니까 y는 x인데요. 이제 불연속점이 여기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이가 나는 점이 이제 좀 0은 아니겠죠? 최소한. 근데 이제 굉장히 함수가 유사하게 근사적으로 다가와서 실제로 이제 큐브 위에서 이제 두 함수의 차이가 0으로 이제 수렴하게 되면은 우리가 uniformly dense on compactor인 CR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함수들이 수열이 있을 수 있겠죠? 함수들 뭐 f1 같은 경우에는 y는 x, f2 같은 경우에는 y는 2x, f3 같은 경우는 y는 3x 이런 식으로 쭉 함수들이 수열이 있는데요. 그 수열을 이제 무한 수열이 있을 수 있어요. n에 대해서. 그 무한 수열이 이제 그 차이가 0이 되면은 우리는 이제 어떤 함수열이 함수 f에 uniformly dense on compactor로 수렴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 개념들이 나와서 복잡한데요. 이제 이걸 통해서 홀닉이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이제 아까 저기서 그 곱한 거 있잖아요. 여러 함수들을 다 곱해갖고 만든 그 어떤 뉴럴 네트워크는 아니지만 뉴럴 네트워크 같은 어떤 우리가 안 쓰는 뉴럴 네트워크. 그거는 그 연속 함수들이 집합 안에서 uniformly dense on compactor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아는 뉴럴 네트워크가 아니라 좀 더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 곱셈에 대한 뉴럴 네트워크도 CR 안에서 덴스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CR 안에서 이미 연속함수 근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연속 함수여도 그게 실제로 된다라는 게 이제 홀닉이 증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벤코의 논문보다 좀 더 일반적인 경우를 증명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왜 잘 안 유명한지는 모르겠고요. 이제 실제로 논문을 한번 찾아보니까 홀닉이 한 게 좀 더 이제 더 좋더라, 더 좋은 결과를 가지더라 그런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홀닉 같은 경우는 이거를 실제로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놨는데요. 홀닉 같은 경우에 논문이 Theorem 3을 보면은 이제 그 데이터들이 있을 때요. 이제 그 스키싱 펑션,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펑션이 0과 1에 대해서 값을 가지는 그러니까 정답 레이블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n개의 히든 레이어를 가진 그러니까 여기 n개의 이제 데이터가 있으면요. 이제 최소한 n개의 히든 레이어를 가진 어떤 뉴럴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 함수들이 정답 레이블과 다 똑같은 값을 가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난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데이터가 N개 있으면요. 히든 레이어, 뭐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CT가 100장이 있어요. 그러면 CT가 100장이 있으면은 이제 슬라이스가 512바이 512바이 512라 치면은 그 데이터가 51200개가 있는 거죠. 그럼 51200개의 히든 레이어를 가진 어떤 뉴럴 네트워크가 있어서 우리는 그 뉴럴 네트워크를 정답과 이제 똑같이 학습시킬 수 있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는 난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홀닉이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요지를 두 개 말씀드리면요. 그 액티베이션 펑션이 어쨌든 우리가 잘 아는 액티베이션 펑션은 아니에요. 여기 홀닉 같은 경우에는 바운디드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한과 하한이 있어야 돼요. 렐로 같은 거는 하한은 있는데 상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렐로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에서 적용을 못 받아요. 왜 잘 되는지 이 논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거든요. 대신에 시그모이드나 하이퍼볼릭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바운디드 돼 있죠. 상한과 하한이 있으니까. 그런 함수고 상수가 아닌 경우에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로는 우리가 잘 아는 함수를 근사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이제 충분히 많은 히든 레이어가 있을 때 데이터도 충분히 많이 있어야겠죠, 당연히. 근데 뭐 이 오버피팅이고 언더피팅이고 그런 거는 말 없고요. 이제 오버피팅에 대해서 이 논문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100개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너무 많이 시켜갖고 오버피팅이 일어났어요. 그 경우도 이 논문에 대해서는 학습이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 정답을 다 맞췄으니까, 트레이닝에 대해서 다 맞췄으니까. 그러니까 트레이닝에 대해서 다 맞추는 경우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XI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논문에 대해서는, 제너럴리제이션에 대해서는 논문에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함수를 근사할 수 있다. 뭐든 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이 컨티뉴어스고 바운디드고 non constant인 경우에요. 이제 그 큐브에 대해서 그 우리가 잘 아는 MLP 멀티레이어 퍼셉트로는 이제 유니폼 디스턴스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런 어떤 길이가 있을 때 그 유니폼리 덴스 온 컴팩터 아니 CR이 있을 때 이제 그거를 arbitrarily well 근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홀닉 논문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좀 잘 와닿으세요?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은데, 이제 홀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좀 추상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뭐, 레시노, 그 다음에 또 뭐, 기타 등등의 뒤에 수학자들은 좀 더 직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홀닉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오버피팅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근사는 시킬 수 있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레시노 같은 네, 파워가 있다. 그런 파워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네. 네. 대신에 렐루는 안 된다. 이제 시그모이드 네. 모르겠다죠. 정확히는. 렐루는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레시노가 한 게 이제 정말 좀 전 충격적이었는데요. 이제 레시노가 한 거의 요지부터 말씀드리면요. 액티베이션 펑션이 당식만 아니면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가져오든 다 근사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in x 같은 거 있잖아요. 액티베이션 펑션을 sin x로 가져와도 멀티레이어 퍼셉트로는 이미 함수를 근사할 수 있다. 이게 레시노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살펴보면요. 그게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이제 레시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똑같은 테크닉을 쓰는데요. 그냥 1차원으로, n차원에서 1차원으로 가는 함수 하나만 대해서만 증명을 해놓고요. 그거를 n개로 모아놓으면 n차원이 되고, 그걸 여러 번 하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되니까, 그 과정을 반복해서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1차원으로 줄여서 증명을 했고요. 이제, 이 논문의 결과를 반복한다. 그러니까, 1차원의 결과를 n개 모아놓고, 그걸 이렇게 반복하면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n차원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레시노가 했던 테크닉 똑같고요. 이제 레시노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어스가 꼭 들어가야 돼요. 바이어스가 들어가야 이제 sin x 이런 거를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써도 실제로 그 모든 함수를 근사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sin x 같은 경우는 기함수죠. 그러니까 우함수를 근사를 못해.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쓰면은 어떻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도 사이언스가 네, 제가 사투리를 써서 sin x 제 사투리가 좀 문제였는데요.
우리가 잘 삼각함수. 삼각함수 중에 사인. 네. 그 사인 x 같은 경우는 기함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함수. 네. 사인함수 같은 경우에 기함수니까 우함수를 근사를 못해요. 그래서 바이어스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최대의 단점은 바이어스를 필요로 하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게 단점이고요. 이제 뭐 렐루 같은 거는 바이어스 없어도 되는데 이제 보장은 못한다. 바이어스가 없으면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지 람다를 대문자 람다를 이런 그 바이어스,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는 행렬의 파라미터 바이어스 이런 거 다 모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나면은 그 놈을 하나 정리하는데요. 이제 이 놈에 대해서 덴스하다라는 걸 증명하거든요. 이 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은 제가 뒤에서 적어놨으니까 일단 잠깐 넘어갈게요. 일단 넘어가면은요. 이 놈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UX가 액티베이션 펑션이에요. 보통. 근데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 어떤 수보다 큰 거를 다 모아놓은 길이의 최소값이 0이 된다. 이런 아주 복잡한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어떤 함수가 어떤 값보다 큰 길이를 다 모아놓은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게 0이 되는 어떤 거. 라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제 그 그림을 그려왔어요. 이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게 x분의 1입니다. x분의 1 같은 경우에는요. 2보다 큰 녀석들 있죠. 2보다 큰 녀석들. 람다가 2예요. 람다가 2인데 2보다 큰 녀석들의 정의역을 다 모아놓으면 이 빨간색 밑에 선이 나오겠죠. 근데 얘가 0이 되는 거. 얘가 0이 되는 거를 다 모아놔야 돼요, 또. 그러니까 얘는 0이 안 되죠. 지금 같은 경우에 0이 안 되죠. 2분의 1이에요, 길이가. x분의 1이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좀 더 작아졌죠. 좀 더 작아졌죠. 8분의 1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역의 길이가 0이 되는 녀석들을 다 모아놓은 이 y값의 최소값을 길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무한대예요. 이 y는 x분의 1은 무한대인데 제일 직관적인 예라서 가져왔는데요. 이게 이제 0이 되는 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y는 x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좀 너무 얘가 좀 보기 쉬운 것 같아서 일단 안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yx분의 1 같은 경우는 이 길이가 무한대가 돼요. 그래서 이 길이가 무한대가 되는데 이제 이거를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그게 이 길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굳이 증명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미니마가 있는 거 하나 예시를 보여주시면 미니마가 남자가 무한대가 아닌 남자가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리티컬 이야기가 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가 안 가져왔거든요. y는 x예요. 그게 y는 x가 너무 쉬울 것 같아서 안 가져왔는데 그걸 제 불찰이었습니다. y는 x 같은 경우에는 말로 설명하면 또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y는 x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람다보다 작은 녀석들을 다 모아놓은 이 집합 있죠. 람다보다 작은 녀석들을 다 모아놓은 이 집합이 되고 람다보다 작은 녀석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 집합이 되는데 이게 0이 되는 이 람다, 이 y절편의 최소값이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길이가 0이거든요. 람다도 크잖아요. 람다, 크네요. 크네요. 네, y는 x 제곱 뭐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로컬 미니마가 있어야지. 네. 어려울 것 같은데. 큰 녀석들이군요. 그러면 이것도 발산해서. 이것도 발산하겠네요. 0이 없는. 네, 제가 얘를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지금은 당장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길이를 하나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정의한 이 L 인피니티에 대해 이걸 L 인피니티라 부르는데요. L 인피니티 길이에 대해서 이제 아까 큐브 있죠, 큐브. 그 큐브의 함수 두 개를 차이를 구해요. 차이를 구해서 그 차이를 구한 함수가 그 큐브 위에서 이제 아까 그 정의한 길이에 대해서 0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걸 또
이제 함수열이 다른 함수에 수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 함수가 이제 그러니까 이 정의 같은 경우에는요. 함수열이 하나 존재해요. 함수열을 하나 가져와요. 함수들이 수열을 하나 가져오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함수를 하나 가져와요. 그래서 그 다른 함수는 그 연속함수 아무거나 가져와요. 아무거나 가져왔을 때 그 연속함수 아무거나 가져온 딱 정해지잖아요. 가져오면은.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함수열이 하나 존재해서 그 함수열이 이제 요 큐브 위에서 길이가 0이 되면요. 우리가 그 큐브에서 대해서는 이제 이 함수열이 덴스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해놓고 나면은 그냥 이제 두 함수가 굉장히 근접하게 다가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두 함수가 굉장히 근접하게 다가가는데 그 길이가 약간 우리가 아는 길이랑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좀 받아들이기 힘드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불연속점이 유한계인 점이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정의는 불연속점이 유한계인 함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이제 모아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레시노가 했던 증명은 뭐였냐면은 액티베이션 펑션이 당식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연소함수를 다 근사할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레시노의 증명의 요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레시노가 했던 증명은 뭐냐면은 그 수학에서 LP 스페이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LP 스페이스는 그 함수에 대해서 LP놈을 구하거든요. 우리가 아는 수열의 LP놈은 각 성분을 절대값 취해서 그걸 P제곱한 다음에 다 더하고 그걸 P분의 1승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적분을 통해서 정의하는 게 이제 LP 스페이스거든요. 함수에 대해서. 그게 딱 요런 식인데요. 이제 절대값을 취해서 P승을 하고 다 더한 다음에 P분의 1승을 해준다. 똑같은 센스죠. 그런 LP 스페이스에 대해서도 이제 다 근사를 할 수 있다. 연속함수가 아니라 LP 스페이스는 불연속함수도 막 포함을 하거든요. 이게 유한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함수들도 다 근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연속함수보다 좀 더 일반적인 어떤 불연속함수 중에서도 불연속점이 유한계, 뭐 정확히는 메저 제로인 셋이지만 그 불연속점이 유한계인 어떤 함수들에 대해서도 그게 다 근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레시노의 주장이고요. 근데 레시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글 스칼라보다 깜짝 놀랐는데요. 이제 1993년에 이제 이 논문, 제가 방금 설명드린 논문이 사이테이션이 1221회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한 90년대까지는 이제 논문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왔냐면요. 어떤 유한 집합, 그 연속함수들의 집합, 그 다음에 불연속함수 중에서 좀 좋은 성질을 가지는 불연속함수의 집합에 대해서 딥러닝은 멀티레이어 퍼셉트로는 근사가 가능하다. 이런 게 있었으면요. 그리고 뭐 렐루드는 뭐 당식이 아닌 액티베이션 펑션이든 그런 거에 대해서 다 근사가 가능하다. 이런 증명 방법들이 이제 좀 활개를 쳤다면요. 이제 2010년 이후에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잘 쓴 네트워크, 레즈넷, 오늘 말씀드린 게 레즈넷인데요. 레즈넷 아니면은 뭐 또 렐루 펑션, 그런 약간 스페시픽한 어떤 그런 네트워크와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증명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드미트리 야로스키라는 수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딥 렐루 네트워크의 어프록시메이션, 그러니까 어떤 연속함수가 있어요. 딥 렐루 네트워크로 그 함수를 근사해요. 그랬을 때 이 함수가 얼마나 잘 근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혔거든요. 그래서 렐루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렐루 네트워크고요. 이 렐루 네트워크를 쭉 쌓아놔요. 그러면 굉장히 지금 뭐 말이 많은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렐루 네트워크 어떤 뉴럴 네트워크가 있고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의 액티베이션 펑션이 로우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드미트리 야로스키 같은 경우에는 뉴럴 네트워크가 있으면요. 그 뉴럴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이미 이전 정리들, 제가 말씀드렸던 정리들에 의해서 연속함수가 근사 가능하죠. 그럼 대충 이제 뉴럴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으면요. 그 액티베이션 펑션을 그러니까 그게 그냥 뉴럴 네트워크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으면은 그걸 그냥 연속함수로 봐도 무방해요. 이제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연속함수가 있으면요. 그 연속함수를 근사할 수 있는 뉴럴 네트워크가 깊이 L, 그 다음에 WK 웨이트, 그 다음에 UK 바이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어떤 뉴럴 네트워크가 있으면요. 렐루 네트워크 에타가 있어서요. 그 렐루 네트워크는 우리가 엡실론의 차이만큼 이 연소함수를 근사하고 싶다 그러면요. 최대한 m 플러스 1의 제곱, 그러니까 이제 m개 이렇게 그 브레이크 포인트, m개는 브레이크 포인트인데요.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거는 함수가 가다가 이렇게 연소함수도 끊길 수, 이렇게 약간 불연속점, 그 미분 불가능한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부르거든요. 꺾이는 점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부르면요. 렐로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포인트가 1개고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는 0개겠죠. 그러면은 그 브레이크 포인트가 m개일 때요. 렐로 함수는 m 플러스 1의 제곱 w는 이제 웨이트의 개수인데요. 이제 m 플러스 1의 제곱 w개의 유닛과 웨이트와, 이거 잘못 못한데요. 웨이트와 m 플러스 1 u개의 유닛들의 그 이하의 개수의 어떤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이 함수를 근사할 수 있다. 이런 게 드미트리 야로스키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반대로 이제 어떤 렐루 네트워크가 있으면요. 그 렐루 네트워크를 근사하기 위한 어떤 그 이미 뉴럴 네트워크의 조건도 이제 드미트리 야로스키가 이제 보였어요. 그거에 대해서 바운드를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드미트리 야로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이거를 좀 넘어가고 이게 똑같은 말의 반복이고 제가 마지막에 이게 요약 슬라이드로 넣어놨는데요. 드미트리 야로스키 같은 경우에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어떤 그 연속함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엡실론이 우리가 원하는 에러예요. 예를 들어서 엡실론이 0.1이면요. 뭐 10%의 오차율을 보이고 0.01이면 1%의 오차율을 보이는데요. 이제 그 에러 바운드가 있잖아요. 그럼 그 에러 바운드에 대해서 드미트리 야로스키는 이 에러 바운드에 의존하는 어떤 깊이, 그러니까 요 공식 있죠. 요식 C 곱하기 로그 엡실론 분의 1 더하기 1. 이거 어떤 상수 C가 존재해서 이것보다 작은 깊이면 다 근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깊이가 깊어도 우리가 많이 필요해도 이것보다 많이 필요하진 않다. 이걸 증명했고요. 웨이트도 요 식보다는 작은 수의 웨이트만 있으면 된다. 유닛도 바이어스도 요것보다 작은 수의 바이어스만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작으면 안 되고 이것보다는 커야 된다. 그 다음 웨이트도 이것보다는 더 많아야 된다. 이런 걸 증명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MIT 괴물 수학자인 켄지 가와구치인데요. 이제 이 사람이 마지막에 C1, C2, C3 이거는 있다는 거지 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도 구해야 되는데요. 드미트리 야로스키는 그것까지 못 구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기 네. 있다는 거고. 네. DN 엡실론 3개에 의존하는 C1이고요. DN 엡실론에 의존하는 C1이고, 이거는 DN P 엡실론에 의존하는 C3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정해지면은 무언가 하나 존재하긴 한다. 근데 이제 그까지는 못 구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뭐 완벽하게 구하진 않는 거죠, 사실. 어쨌든 MIT 괴물 수학자인 켄지 가와구치인데요. 켄지 가와구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딥러닝 without full local minima란 논문으로 이제 되게 히트를 쳤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지가 이제 4가지를 증명했거든요. 4가지 증명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1989년에 이제 여기 보면은 1989년에 홀닉이었나? 아까 말씀드린 수학자 중에 한 명이 컨젝처를 내놨어요. 그 컨젝처를 내놓고 그 다음에 컨퍼런스 온 러닝 티어리 2015년에 콜트라는 이제 그 컨퍼런스에서요. 이제 그거를 이제 딥러닝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 이렇게 컨젝처를 내놓은 것들이 오픈 프로블럼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4개를 증명했는데 이 논문에서 이제 처음에는 사실 이 논문 읽어보면요. 액티베이션 펑션이 없는 그런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만 증명을 해요. 이거 왜 하지 싶은데 뒤에 가면은 그거를 일반화해서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는 딥러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펑션이 없으면 사실 리니어 리그레션하고 다른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먼저 증명해 놓고 그 이후에 그걸 조금 변형해서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는 거에 대해서 증명하는데요. 이제 그게 이 식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X가 들어오면요. W1이 곱해지고 시그마 1 액티베이션 펑션하고 W2가 곱해지고 시그마 2 곱해지고 쭉 가서 이렇게 되고 시그마 H 플러스 1에다가 Q까지 곱해진 게 이제 논리니어 네트워크인데요. 제가 리니어 네트워크는 일부러 뺐어요. 우리가 다루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래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는 저도 그래프를 하나도 몰라서 일단은 그냥 식만 넣어놨고요. 그러면 켄지가 증명한 건 뭐냐면은 스퀘어드 로스 있죠. L2 로스. 스퀘어드 로스는 첫 번째 논 컨벡스고 논 콘케이브이다. 그 두 번째 로컬 미니멈은 사실 글로벌 미니멈과 별 차이가 안 난다. 세 번째 미분에서 0이 되는 크리티컬 포인트는 실제로는 새들 포인트다. 그 다음 네 번째 히든 레이어가 3개 이상인 딥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아주 성능이 안 좋은 새들 포인트가 존재하는데 쉘로우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새들 포인트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걸 밝혔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다 딥 뉴럴 네트워크니까 우리는 불행하게도 배드 새들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증명했고요. 이제 조금 시간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게 제일 재밌는 논문이었는데요. 벤지오랑 같이 쓴 논문이었는데 이게 레즈넷에는 배드 로컬 미니머가 없다라는 게 증명이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제목을 조금 자극적으로 뽑은 것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증명을 같이 한번 보시면은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임프레시브 하긴 하거든요. 이제 샤미르 같은 경우에는요. 뭘 증명했냐면요. 샤미르라는 수학자, 오하드 샤미르라는 수학자는요. 2018년에 레즈넷 있잖아요. 레즈넷은 리니어 리그레션보다 항상 좋은 결과를 낸다 라는 걸 증명했어요. 근데 그거는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그 켄지 가와구치는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제 일단 설명드리고 다시 일로 넘어올게요. 이게 레즈넷의 구조인데요. 아웃풋 벡터가 있으면은 그 벡터를 다시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주고 오리지널 벡터랑 더해서 다시 곱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하는 레즈넷의 구조잖아요. 여기까지는 혹시 따라오시나요? 그러니까 아웃풋을 컨볼루션 해주고 이제 인풋과 다시 애드 해주는 게 레즈넷의 구조인데요. 그 레즈넷 같은 경우에 이제 뭐였냐면요. 요 이제 L 에스트리크 X랑 L 에스트리크 X 콤마 Z가 있는데요. 이거 각각은 뭐냐면은 L 에스트리크 X 같은 경우는 리니어 리그레션의 글로벌 미니마예요.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글로벌 미니마가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잘 아는 글로벌 미니마. 그거는 수학적으로 다 밝혀져 있어요.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그 외 AX라고 하면요.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에다 AX 요 곱한 그거 있잖아요. 정확히 수식이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이제 통계학 101에서 다루게 되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레즈넷의 글로벌 미니마가 이제 어쨌든 존재하겠죠. 레즈넷 같은 경우 로스가 이제 양수니까 최소값은 무조건 존재하는데요. 그 글로벌 미니마를 이렇게 L 에스트리크 X, Z라고 하면요. 이제 샤미르가 한 거의 가정을 쭉 따라가서 이제 첫 번째는 아웃풋이 1차원이다. 그러니까 실수다. 그 다음에 그 로스 같은 경우에는 컨벡스고 2번 미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로스, 그라디언트, 해시안이 전부 립시츠, 이거 대문자로 들어갔네요. 립시츠 컨티뉴어스다. 립시츠 컨티뉴어스라는 거는 이제 어떤 직선보다 더 느리게 증가한다. 이런 걸 의미하는데요. 그러면은 샤미르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리니어 리그레션보다 항상 좋은 결과를 낸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좋은 결과를 내냐? 그게 바로 카와구치가 증명한 결과인데요. 리니어 리그레션보다 요만큼 더 좋은 결과를 낸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로컬 미니마가 있어요. 여러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걸 다 가져오면요. 그거 아무거나 가져오면은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은 있고 없고 차이잖아요? 그러면 액티베이션 펑션이 없는 리니어 리그레션. 그 녀석의 글로벌 미니마는 이제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이 이제 글로벌 미니마가 있어요. 그것보다 이제 낮은데요. 로컬 미니마가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의 글로벌 미니마가 있고 레즈넷의 로컬 미니마는 그보다 낮아요. 근데 이 차이는 얼마냐면요. 레즈넷의 글로벌 미니마와 그다음에 그 리니어 리그레션의 글로벌 미니마 그 차이만큼 더 낮다는 거예요. 카와구치가 증명한 거는. 그래서 사실은 다시 제목으로 들어가 보면요. 배드 로컬 미니마라는 게 굉장히 좀 수학적이지 않은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레즈넷의 결과는 사실 정말 안 좋은 배드 로컬 미니마가 없다는 게 아니라요. 리니어 리그레션보다는 더 굿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목이 조금 자극적으로 뽑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엄청 임프레시브하고 재밌는 결과라서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에 증명 과정을 보면은
그 레즈넷은 그 더하는 벡터가 있잖아요. 그 더하는 벡터가 이제 증명의 핵심이기 때문에 다른 뭐 VGG나 인셉션 같은 네트워크에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증명 과정을 하기 때문에 쓸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또 있는데, 이제 이게 그 카부이 임성민 박사님께서 추천해주신 사람들인데요. 이제 샤미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 논문이고, 말렛이나 뭐 부르나 포지오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 조금 이제 부르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그 제가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뉴욕 그건데요. 제가 발음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스제게디 그 사람이랑 같이 코어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 스제게디가 구글 브레인의 리서처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뭘 했는 사람이냐면은 구글넷 만들고 그 다음에 배치 노멀리제이션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하고 코어를 엄청 많이 하는 그 브루나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약간 브루나의 논문 찾아보면요, 이제 뭔가 딥러닝의 수학적인 배경보다는 약간 어드벌처리 어택을 이 사람이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거든요. 약간 그런 쪽인데라서 제가 지금 오늘 하고 싶은 거랑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안 가져왔고, 이제 뭐 페퍼만 같은 경우는 좀 제 경우는 페퍼만이 싶은데 발음이가 페퍼만인가 모르겠는데 좀 옛날 90년대 연구를 좀 많이 했고 요즘은 연구를 잘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안 가져왔고, 수미오 와타나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되게 따라가고 있는 수학자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도 연구를 한 10년간 안 했어요. 그래서 별로, 그리고 임프레시브한 연구 결과가 없어서 일단은 뺐거든요. 그래서 오늘 살펴본 거는 딥러닝이 왜 잘 되냐고요. 이제 이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찾아볼 필요 없이 이렇게 페이퍼 링크 여기 누르시면요, 이제 페이퍼 링크에 이제 따라가서 제가 링크 다 걸어놨으니까요, 이제 이렇게 논문 찾아보시면 되고, 혹시 뭐 좀 오늘 했던 거가 다 와닿으셨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뭐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은 이거는 네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 다시 설명해줘 라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이제 제 능력껏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